네, 바라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자, 동안 씨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네, 자, NBA 드래프트 분위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 드래프트도 그렇게 올 시즌 신인들은 뭐 별로라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눈에 음, 안 띄다가 기사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해도 프랑스의 파티일 것이냐, 브로니 음. 제임스는 과연 어느쯤에 뽑히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한국계 선수들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동아시아 때문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 선수들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바로 1, 2순위, 뭐 혹은 3순위 안에 있는 선수들일 거예요. 음, 지금 NBA.com도 그렇고요. NBA.com에서는 다양한 목 드래프트를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 2, 3위 안에 꾸준히 이름이 들어가는 선수, 뭐 제크리, 리자셔 이렇게 있는 거 맞죠? 네, 리사쉐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게 리샤쉐, 리자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리샤쉐?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리샤쉐나 아니면은 이제 알렉산더 사르 뭐 이렇게가 그렇죠. 보통 탑2로 꼽히는데 네, 이 두 명 둘 다 프랑스 선수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나누죠. 진짜 완전 프랑스 시대 열리는 게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 음. 나오는데, 그러니까 리사쉐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스키니한데, 뭐 이제 윙이죠. 네, 6피트 7. 네, 6피트 7인데, 뭐 이제 약간 뭐 착화신장으로 6피트 9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어. 그러는데, 뭐 프란츠 바그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컴패리즌 저도 프란츠 바그너가 떠 있고, 음, 그리고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음, 사르 같은 경우는 7피트 1이거든요. 네. 컴패리즌이 미첼 로빈슨이에요. 사실 저 이 두 컴패리즌의 이름 딱 듣고는 야, 이거 올 시즌 드래프트는 그렇게 풍작은 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제가 좀 오버한 생각일까요? 사실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 나오지. 이번 드래프트는 사실 뭐 탑픽으로 꼽힐 선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중간층이 두껍고, 그래서 애틀랜타가 1픽 먹었는데도 그렇게 막 화제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음, 애틀랜타가. 음. 거의 50년, 60년 만에 먹은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횟수가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때도 이렇게 화제가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이번 드래프트가 탑 레벨의 어떤 유망주는 없다. 다만 음. 우리가 이제 이런 드래프트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억하는 게 2013년 뭐 이제 많은 선수들이 망했죠. 코디 네. 젤러라든지 아, 뭐 예.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망했지만 아데토콤보가 등장한 그쵸. 드래프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드래프트에서 어떤 괴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이야기 일단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음. 샘 프레스티 OKC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망작 같아 보이지만, 괜찮은 선수들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음,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선수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음. 뭐 매년 있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 순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그쵸. 보면은 항상 그 전문가의 의견과는 좀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지에서는 계속 그런 분위기죠. 1순위와 2순위는 프랑스 선수인 그쵸. 사르와 리샤셰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네. 이후에 뒤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미국 선수들의 순위는 프랑스 선수들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탑2로 결정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어 보입니다. 음, 그러게요. 지금 뭐, 여기 또 이제 이름 올리는 선수가 니콜라 토피. 니콜라 토, 토피치. 네. 그쵸. 토피치라고 읽는군요. 아, 네, 맞네. 네. 이게 참 세르비아 선수니까 이렇게 피치라고 또 해줘야 되는구나. 네, 요키치도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예, 그렇죠. 이게 확실히, 와, 글로벌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금 네. 국제 무대 선수,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온 선수들이 계속 이제 탑 레벨에, 이제 드래프트 음, 탑 어떤 레벨에 이름을 올리는 게 되게 많아졌고, 지금 당장 사실은 탑2 아니어도 뭐 말씀하신 니콜라 토피치나 그 밑에 또 이제 그 티잔 살론? 저는 사실 이렇게 읽고, 살라운? 네, 이렇게 읽고 있는데 네. 이 선수도 사실 좋은 사이즈를 가진 그러게요. 프랑스 출신 유망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뭐 미국 선수라서 더 우위고 이런 거 없다. 오히려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기본기가 더 좋은 경우들이 맞아, 많아가지고, 맞아. 진짜로 어떤 스크린이나 2대2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미국 선수들의 전성시대는 완전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요. 지금 뭐 당장 뭐 저희가 가끔 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NBA에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국제 선수와 미국 대표팀을 붙이면 저는 당연히 그냥 인터내셔널 음, 팀이 이긴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죠. 예,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는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최고의 어떤 빅 유망주는 없는데 빅네임은 확실하다. 최고의 빅네임. 예, 브로니? 브로니 제임스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사실 화제성이 높은 선수가 없는 드래프트이기도 하면서도 좀 흥미로운 드래프트입니다. 네. 지금 케빈 오코너의 이제 예측에 따르면 55위. 음, 음, ESPN의 조나단 기보니 기자죠. 음, 54위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음. 이러면 2라운드 들어오는 거는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저 이번에 두 개 팀이 2라운드 지명권이 박탈된 상태라 58위까지 이제 지명이 되는데 네. 이제 브로니 같은 경우는 원래 98인가? 그렇죠. 그랬어요. 98이었어요. 시작할 네. 때. 근데 54위까지 올랐고 그게 또 조금 됐거든요. 지금 음. 아마 제 생각에는 30위권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진짜 네. 30위권까지? 네. 그러니까 그거죠. 사실 팀들 입장에서는 아, 뭐, 이 선수, 저 선수 사실 이번에 큰 격차가 없다면 아니, 아, 브론이 이번에 사실은 워크아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 컴바인에서 나름 뭐 경기력도 괜찮았고 뭐, 인플루언서지. 예,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화제성이 있잖아요. 아, NBA는 그럼요. 장사하는 곳이에요. 네. 예, NBA는 그냥 농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구로 음.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브로니 제임스는 무조건 픽해야 되는 어떤 선수 중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르브론 제임스 아들 어디 갔다고? 뭐, 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야, 뭐,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가 픽했대라는 네. 이야기가 뭐, 24시간, 48시간, 뭐, 계속 72시간 계속 보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얻는 효과가 좀 클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NBA의 익명을 요구한 그 어떠한 관계자는 브로니의 공격과 수비의 레벨은 전혀 NBA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을 음, 정도로 네. 브로니 제임스의 경기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뛰어난 운동 능력과 함께 잠재력과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IQ를 어느 음. 정도 좀 빼닮았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쉽진 않겠지만 하지만 이제 동환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뽑힌다. 근데 저는 그렇죠. 2라운드쯤에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해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연락 오는 팀들이 많나 봐요. 근데 이건 그런가 같아요. 네. 에이전트의 말이라서 사실 네.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될지 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연락 오는 팀들이 많고 그중에서 고르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분위기로서는. 근데 그러니까 그럼 컴패리즌이 어떻냐 봤을 때 브로니 본인의 어떤 의견과 이런 거 종합했을 때 이제 어떤 선수들이 나오냐면 게이브 빈센트, 음. 디앤서니 멜튼, 주루 할로데이, 데릭 화이트, 다비온 미첼이거든요. 근데 주루 할로데이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예, 나머지 선수가 수비가 되면서 이제 슈팅력을 그러게요. 갖춘 어떤 네. 이제 단신 가드, 예, 180 한 중후반대 단신 가드들을 이제 많이 거론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만큼 될 수 있을지는 음. 봐야겠죠. 뭐 네, 그 슈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하는데 경기 중에는 그렇게 또 슈팅력이 안 나와서 그렇죠. 그 네, 말씀하신 선수들 가운데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이제 데이비언 미첼이죠. 그렇죠. 미첼도 신장이 작고 수비는 좋고, 그러니까 브로니 제임스가 지금 가장 그 먼저 따라오는 게 수비잖아요. 음.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뛰어난 운동 능력과 함께 수비를 음. 통해서 상대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대신에 슈팅력이 약하다. 그런 네. 이야기인데 미첼도 약간 비슷한 유형의 선수잖아요. 뭐 지금 NBA에서 뛰고 있고 미드레인지 게임은 어느 정도 괜찮긴 하지만 3점이 너무 떨어지고 음. 그래서 플레이오프 버튼 중요한 무대에서는 좀 중용을 덜 받는 선수. 대신에 수비는 아주 진퉁이기 때문에 브로니 제임스가 과연 근데 또 그 의문도 있겠죠. 미첼만큼의 수비력을 보여줄 수 음. 있을 것인가. 아, 근데 근데 그렇게 단신 가드가 3점 없고 수비를 통해서 NBA에서 살아남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뽑히긴 무조건 뽑힐 겁니다. 저도 뭐 무조건 뽑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근데 막, 자꾸 이렇게 얘기가 가니까 이게 좀 저희 최근에 느바 라디오에 이제 없는 업데이트 됐던 영상들 중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9번째 감독을 고르고 있다.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와,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는데 그 댓글의 거의 95% 이상은 야, 르브론이는 NBA 감도 아닌 애가 뭘 아빠빨로 이렇게 오고 있냐. 얘는 KBL 봐도 성공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 두 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KBL 갑자기요? 아니, 근데 아니 뭐 KBL KBL이랑 네. 비교할 필요도 없이 NBA 전력으로서도 아예 안 될 만한 선수인가? 아, 근데 이거는 사실 판단하기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교 레벨까지는 탑 클래스였어요, 진짜로. 전미 랭킹 탑 클래스였는데, 대학 와서 완전 적응 실패하고, 거기에 뭐 심장 이슈 뭐 이런 거 발생하면서, 사실 그래서 제가 뭐 브로니를 저는 당연히 높게 평가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 지금 이 1학년 시즌으로 브로니의 실링을 완전히 딱 정해놓는 것도 저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예, 음, 정상적인 시즌이 아니에요. 예, 시즌 중간에 심장 문제로 중간에 돌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네. NBA 그러면은 NBA 상위권 유망주냐? 지금 시점에서 사실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KBL 얘기는 이것도 하면은 또 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물고 있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KBL 외국인 선수를 오려면은 어느 아, 무대든지 평균 20득점 이상 때려박는 득점형 아, 선수가 와야 되는데 네. 브로니는 그런 선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KBL 음, 무대는 쉽지 않다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리고 예. 과감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고 근데 저도 이제 동환 기자랑 그 일맥상 통하는 게 브로니는 많은 걸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음, 잠재력만으로 지금 NBA 드래프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르브론 제임스 때문에 더 많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음, 근데 저희가 최근에 봤을 때 뭐 알렉스 카루소도 있었고 오스틴 리브스도 있었고 그쵸. 드래프트가 되지 않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음, 확실히 대학만의 그 무대로 평가하기에는 뭐 선수를 제대로 평가할 수는 전혀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지금 팀의 12번째 혹은 15번째 투웨이 플레이어 혹은 2라운드 마지막 그 막차 티켓으로 충분히 뽑을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어느 음, 팀이든 수비를 잘하는 가드는 필요하거든요. 그쵸.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르브론 제임스를 떼놓고 봐도 뭐 브로니 제임스는 어느 정도 좀 약간 뭐 해볼 만한 도박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음, NBA를 씹어먹는 슈퍼스타는 절대 될 수 없고요. 네. 그렇죠. 아니 뭐 음, 점프력 이런 거 좋은 거 알겠는데 퀵리스가 생각보다 떨어져가지고 이 가드로서의 수비 역량을 또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음, 그리고 음, 요 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한국계 선수들이죠. 한국계라고 보이기에는 뭐 제비안 리는 좀 그래도 사람의 얼굴이 좀 보이긴 하던데 제린 음, 스티븐스는 좀 완전 또 외국분 같고요. 이 제린 네, 스티븐슨과 제비안 리의 운명이 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제비안 네. 리 드래프트 참가 철회, 제린 스티븐슨 역시 난 이번엔 드래프트 참가하지 않겠다 해서 각각 프린스턴 대학과 알라바마 대학으로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제린 스테무스는 많은 분들이 아는 선수의 아들이죠. 네, 문태종 선수의 그렇죠. 아들이고, 그냥 문태종 선수 자체가 혼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음, 혼혈이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 뭔가 같아요. 네, 한국계 느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선수는 노스캐롤라이나 랭킹 탑이었어요. 대학교 들어올 때. 네, 음, 전미 최고급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브로니보다 훨씬 높았어요. 브로니, 진짜 브로니보다도 높았어요. 아빠를 잘못 만났나요? 네, 로스캐롤라이나 탑? 그리고, 이제 전미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음, 유망주였는데, 지금 이제 엘라바마 대학 와서 약간 이제 부침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선수가 정말 좋은 사이즈의 슈터치까지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어떤 운동 능력, 어떤 음, 스피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그리고 대학에서 좀 슈팅력이 약간 좀 원래보다 좀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선수를 컴패리즌으로 바비 포티스? 아니면 피자이 워싱턴 요런 타입으로 보거든요. 음, 저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드래프트 참가할 때부터 어제죠. 어제까지가 그 철회 마감 기한이었는데 철회할 것 같았어요. 현지에서도 그렇게 음, 맞아, 봤고 맞아. 결국에는 네. 이 선수는 지금 당장 이번 드래프트에 나오다기보다는 나와서 컴바인도 가보고 워크아웃도 음, 하면서 구단 관계자들한테 눈도장도 찍고 조언도 듣고 그래서 내년에 어떤 부분 보강해주면 우리 너 생각해볼게 이런 얘기 듣는 자리예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험 쌓기 위해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내년 혹은 내후년에는 만약에 스텝업이 된다면 나와서 지명까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 선수 진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 능력이 안 좋나요? 그 저 컴바인 기록 보고 좀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느려요 몸이 은근히 아, 느려요. 그래요? 네, 네, 되게 윙인데 수비 되게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선수의 네. 사이즈나 이런 것들 보고 제이든 맥다니엘스 같은 과로 그러니까요. 크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J 워싱턴은 최근에 수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커티스나 워싱턴 초창기처럼 슈팅력이 되는 스트레치, 어떤 타입의 어떤 사이즈 좋은 4번, 약간 요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운동력이 갑자기 상승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는 본인의 강점을 좀 잘 개발해야 또 음, NBA에 진출하더라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NBA에 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뭐 음, 철회할 것이라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이렇게 진출을 선언했을 때 NBA 관계자들이 뭐 너의 강점은 뭐다, 약점은 뭐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음, 스티븐스가 이제 나온 것으로 보고 근데 제가 그 3월의 광란이라고 하죠. 음, NCAA 이제 토너먼트를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와 진짜 수비 잘한다. 사이즈 음, 좋은데 미스매치 잘 따라가고 맞아요. 수비에 대한 그 IQ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수는 진짜 NBA에 꼭 필요한 유형의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쵸. 키가 큰데 미스매치를 버틸 수 음, 있다. 음, 근데 대신에 동환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3점슛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 친구도 약간 브로닝과 비슷하게 수비는 괜찮은데 약간 3점이 조금 떨어지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3점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라 보고 완전히 뭐 없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3점만 좀 키운다면은 스트레치형 빅맨 그리고 수비를 더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선수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년에 음, 충분히 NBA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비안이는 어떤가요? 재변리는 일단은 이 선수가 왜 한국계냐? 어머니가 한국인이에요. 음, 한국인이시고 성함도 뭐 보도가 많이 했죠. 이은경 씨라는 분이신데 네. 캐나다로 가셔서 이제 미국 캐나다인과 결혼하셔서 이제 낳은 아들이 제비언리고 그러니까 제비언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그 19세 이하 농구 월드컵에 캐나다 소속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보통 한국계 하면은 제리 스티븐슨도 그 얘기 나오는데 언젠가 한국 대표팀 이 얘기 나오는데 제병리는 일단은 그럴 일은 없다. 이 얘기 음, 먼저 말씀드리면 당시 캐나다 대표팀 득점 1위였어요. 네. 요즘 캐나다의 농구 대표팀의 위상과 어떤 농구가 그러게요. 생각하면 되게 의미 음, 있는 음, 성과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갑자기 팡 폭발을 했어요. 2학년이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냐면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 출신인데 아이비리그잖아요. 네. 아이비리그에서 만장일치 퍼스트 팀이에요. 오, 그러니까 엄청난 꽤 높은 레벨에 그러니까 전미 그러네요. 대학에서는 사실 아이비리그 레벨을 그렇게 높게 안 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네.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뭐 이제 지명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결국 철회하긴 했지만은 아이비리그 내에서는 거의 그냥 거의 MVP 레벨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고 그냥 정말 뛰어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 볼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정말 핸들러로서 위력적이고 기술도 상당히 좋고 어떤 직접 샷 크리에이팅이 되는 브론이나 제린 스티븐슨이 사실 그런 능력은 저두 선수랑 갑자기 직접 비교를 좀 그런데 그런 네.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브론이나 제린 스티븐슨은 근데 제비언리는 사실 핸들러로서 되게 매력적인 음, 선수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어떤 선택을 향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도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서머리그와 어떤 투웨이 계약 뭐 이런 것들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향후에 대학에서 뛰면서 그런 생각이 네. 일단 듭니다. 그럼 네. 두 선수 역시 NBA에서 얼굴을 볼 가능성이 있나요? 제리는 꽤 높다고 보고 이민재 기자 제리는 꽤 말대로 높다. 제비얼리는 솔직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아시아계 핸들러 사실 미국에서는 높게 안 치거든요. 진짜 제레미 린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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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 케이스. 이거 유니크죠. 네. 제레미 린조차도 뭐 인정 못 받다가 그냥 네. 갑자기 찾아온 그 기회를 확 잡아버린 린세니티. 케이스이기 네. 때문에 제베얼리는 정말 그 드래프트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후에 투웨이나 서버리그 통해서 기회를 잡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음,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기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깨면 관심이 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음, 그렇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스티븐스는 무조건 NBA에서 볼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신장과 이 정도 수비력과 이 정도 다재다능한 갖춘 선수가 음, 뭐 엄청나게 뭐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좀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제비안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키가 191cm고 뛰어난 뭐 득점력, 볼 핸들링 네. 능력, 스스로 샷 크리에이팅을 갖추고 있지만 근데 보시면은 NBA 이런 선수 너무 많아. 겁나 많거든요. 한 음, 수천 명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약간 그러면은 무언가 그 수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혹은 공격에서 어마어마한 또 폭발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과연 다음 시즌에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약간 좀 애매한 게 약간 슬렌더라고 하죠. 네. 78kg의 이제 몸무게. 이런 부분도 좀 잘 키워 나가야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음. 조금 어려 보이지만 좀 반전을 만들 만한 충분한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요번 이야기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